안녕하세요. 언론바다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이제 14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어, 제가 사실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이게 발음이 살짝 그 좀 새는 그런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이번 주는 좀 업셋이 많이 나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바이위크의 마지막 주였거든요. 애리조나와 워싱턴이 마지막으로 바이위크를 가짐으로써 14주차 종료와 함께 모든 팀들이 이제 똑같이 13경기까지 치른, 그러니까 시즌을 한 4분의 3 정도까지 치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변이 많았던 그런 한 주였어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 결과를 뭐 예측하는 뭐 그런 뭐 이벤트 게임들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아마 상당 분들이 좀 50% 미만의 적중률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이제 적중률이 나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한 주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이제 더스데이 나이트 풋볼이었죠. 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스틸러스도 쿼터백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피츠버그가 이제 100%의 전력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빈틈을 좀 패트리어츠가 잘 파고들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틸러스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면, 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이제 1승 1 승이 굉장히 절박한 시점인데, 음, 뜻밖의 이제 좀 약팀들에게 연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애리조나에게 졌고, 이번 주는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한 3승 정도, 2승 3 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리그 최하위권의 팀들에게 연패를 당했다는 거는, 네, 음. 스틸러스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2 주간의 성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이날 그 경기 보면서 저희가 그 카톡하고 있었잖아요. 그 음. 이집만 대표님이랑 이제 그 셋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잠깐 카톡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아 이기면 안 되는데 음. 이기고 있어가지고 아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 스틸러스가 역전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인터셉션이 나왔던 드라이브에서 포스트다운 컨버전까지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턴오버가 나왔고 결국 뭐 그러면서 사실은 좀 경기를 이기기에는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일단 이제 케니 피켓이 지난주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 됐고, 시즌 아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시즌 후반에서야 이제 돌아올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도 뭐 미첼 트루비스키 혹은 이제 메이슨 루돌프가 이제 쿼터백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최근 몇 년간 리그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선수 모두 NFL에서 주전 역할을 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람이 있는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이날은 뭐 트루비스키가 먼저 출전을 했었는데, 뭐 190 야드 1개 터치다운 1개 인터셉션, 그다음에 뭐 러싱 터치다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만 보면 뭐 '백업으로 나온 선수치고는 괜찮은 성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팬분들도 아마 아셨을 거리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날 뭐 거의 서든아웃과 뭐 인터셉션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드라이브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인터셉션을 공격권 넘겨받아서 무득점으로 끝낸 드라이브도 있었고 이게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어, 백업으로 아깝다. 약간 서드 스트링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좀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음. 그러니까 190 야드기는 한데, 이제 경기 종료 직전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제 뉴잉글랜드가 이제 수비진의 중심을 완전히 뒤로 빼고 이제 빅 플레이만 막자는 이제 전략으로 임했을 때 45 야드를 전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쪼끔 뭐랄까,
좀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실질적인 뭐 전진 패싱 야드는 더 짧았다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팀에서 수비들이 인터셉션을 만들어 주면서 상대 진영 16 야드 지점,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레드존에서 공을 쥐어 줬는데 이거를 뭐 터치다운은커녕 이제 필드골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고볼이 실패로 이제 마무리를 했던 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이렇게 하나둘씩 쌓이면서 네, 음, 뉴잉글랜드에게 패하는 좀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3승 그리고 2승을 기록하고 있던 팀들과의 경기에서 이제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걱정이 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쿼터백 고민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죠. 그 기간 동안. 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틸러스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 그 메이슨 루돌프의 이름을 외치는 이제 홈팀 팬들이 또 일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찬트를 외치는 분들조차도 사실 루돌프가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거는 크게 없다는 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트루비스키에 대한 야유의 의도가 더 다분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말 루돌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응원의 의미였다기보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이 트루비스키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한 그런 이제 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이런 경기는 이제 나지 해리스 같은 러닝백이 좀 풀어주면 좋았을 텐데, 뭐 12번의 러싱 시도 29 야드로 아주 철저히 묶였고,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남은 경기 스케줄을 살펴봐도 남아 있는 그 모든 상대들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꽤나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즌 막판까지 동기부여가 남아 있는 팀들과의 대결이고, 또 음, 그중에서 원정 경기가 지금 3 번이나 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좀 어려운 뭐 시즌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음. 패트리어츠 얘기로 좀 넘어가서 뭐 저는 승리를 당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날 이제 그 시즌 두 번째였죠. 20득점 이상을 했던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시즌 3승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뭐 여전히 지금 그 이번 픽을 갖고 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카디널스와 동률이 됐잖아요. 두 팀 다 이제 3승씩을 기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픽을 좀 위협받는 그런 위치에 왔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뭐 베일리 제피 선수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한 경기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제 섣부른 그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남은 시즌 동안 베일리 제피가 애매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년에 우린 베일리 제피로 간다. 이 시나리오가 정말 패트리어츠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올 시즌 치르면서도 볼 수 있었지만 패트리어츠 수비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무너지는 경기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기지 못했던 거의 중요한 요인은 공격 쪽에서의 어떤 파괴력 부족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뭐 이날 뭐 엘리엇이 뭐 시즌 처음으로 이제 100스키미자들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뭐 주주 스미스 슈터는 이제 친정팀 만나가지고 이제 본인이 좀 열의를 불태웠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거든요. 음. 다만 이제 어 베일리 제피처럼 이제 아직은 이 선수가 뭐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정말 포텐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게 필요한 건 정말 애매한 재능의 쿼터백이 아니라 어 공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그 조 버로우라든가 이런 이제 좀 슈퍼스타가 될 자질이 다분하게 보이는 그런 쿼터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1라운드 전체 이번 픽으로 쿼터백을 뽑는 그런 그림이 그리고 그 쿼터백이 성공적으로 NFL 무대에 연착륙을 하는 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로서는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공격 쪽에서 사실은 이제 뜯어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은 이제 그런 팀적인 지원이 없어도 혼자서 좀 캐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쿼터백의 존재. 그러니까 올해로 음. 치면 이제 CJ 스트라우드 같은 존재가 음.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패트리어츠가 뭐 몇 번 픽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쿼터백을 찾을 확률도 뭐 쪼끔은 올라가는 게 이제 산술적으로 맞으니까 예 음. 아마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펜서스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음. 음. 2승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펜서스를 따라잡는 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베어스가 1픽을 갖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같은 주에 열렸던 이제 신시내티가 음. 같이 승리를 하면서 패트리어츠가 이제 완전히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 이제 산술적으로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펜서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탈락한 팀이 됐고 2000년 그 빌 벨리책 감독의 부임 첫 해 이후로 가장 빠른 시기에 이제 탈락이 확정된 그런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브래디가 있었던 그리고 이제 브래디가 떠난 몇 년을 포함해서 거의 20여 년 이상 동안 이 패트리어츠가 그래도 어 강호의 이미지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예 올해만큼은 좀 확실히 고전을 했다는 게 이런 기록들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그런 영상이 나왔던데 브레이디가 만약에 인제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지명을 받아서 그대로 야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음. 그런 영상이 브레이디 본인이 직접 인제 등판을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음. 그 영상도 혹시 인제 시간이 되시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잭슨빌과 클리블랜드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음. 이날 인제 31대 27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턴오버 대잔치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려 7개 턴오버를 주고받는 그런 대혼란 속에서 결국 이제 홈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브라운스에 합류해서 드션 왓슨의 이제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조 플라코 정말 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이 플라코가 이제 2개 턴오버를 범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311 야드에 3개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하면서 예 팀의 승리를 좀 이끌었고 전반에 일단 데이비드 은조쿠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2 개의 선제 터치다운을 이제 은조쿠와 합작을 해냈고 후반에 이제 3 번의 고 포리 상황을 이제 고비 때마다 마주쳤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컨버전에 성공을 했었다. 예 그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하나는 그 네이비드 벨에게 이제 연결된 41 야드 또 터치다운이었죠. 요거는 또 상대 수비를 잘 끌어들여 놓고 아주 빈틈을 잘 공략하면서 예 또 결정적인 점수를 따냈던 이제 그런 조 플라코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음. 뭐 사실 인제 그 이기는 과정 자체는 쉽진 않았어요. 좀 험난한 그런 이제 경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승리를 따냈다는 게 브라운스에겐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수비 쪽에서 인제 4개 턴오버를 만들어 냈었는데 특히 이제 그 2년 차를 맞는 코너백 마틴 에머슨 주니어 선수가 2개 인터셉션을 만들어 내면서 또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뭐 전 경기에 출장을 했었는데 이제 주전기에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못했었던 이제 그런 에머슨 주니어였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이번 시즌도 전반기에는 이제 주전으로 한 경기 나서면 그다음 경기 로테이션, 백업으로 나서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8 주차부터 이제 꾸준히 주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뭐 음. 다른 선수들의 부상 이런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주전 기회를 보장받고 있고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성장한 모습을 뭐 기록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팀 전체 시즌 그 수비 스냅의 90%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50 스냅에서 700 스냅 정도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크하던 리시버에게 터치다운을 허용한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예 음.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리시버가 타겟이 된 상황에서 그 패스 캐치를 허용한
이제 확률 그거 자체가 이제 5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리시버의 캐치 확률을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뜨렸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뭐 이날 이제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인터셉션도 지금 4 개나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음. 사실 이제 우리가 브라운스의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마일스 게럿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 선에서는 뭐 덴젤 워드, 그렉 뉴섬 이런 좀 1 라운드에 지명을 받았던 이런 특급 재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던 바 있었는데 이 3 라운드 픽 출신인 에머슨의 활약은 굉장히 좀 브라운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뭐 거의 정상급 코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규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주에 주전 쿼터백이 빠진 벵갈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인제 주전 쿼터백이 없는 브라운스에게 연패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제규어스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주를 앞두고 그 하이앵클 스프링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결국 경기를 뛰긴 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인터셉션만 3 개를 기록하면서 좀 무너졌던 부분 결국 그 '부상 여파가 어느 정도 경기력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음. 그러면서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뭐 크리스찬 커크도 지금 빠져 있죠. 이제 그 자리는 뭐 에반 잉그램이 95 야드 2개 터치다운으로 어느 정도 좀 메워 주긴 했는데 로렌스에 좀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 이 트래비스 이티엔의 존재감이 한 11월 정도부터 좀 옅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공격에 좀 기복이 생긴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콜츠라든가 텍산스라든가 이런 이제 지구 우승을 다투는 경쟁팀들이 모두 동반 패배를 해 주면서 음 한 경기 차 선두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제규어스에게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봐야겠죠. 예 사실은 그 팀들 중에 또 일부가 이겼다면 정말 이제 공동 선두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일단은 좀 라이벌들도 발목을 잡히면서 이제 '한 턴을 좀 벌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날 경기 뭐 막판에 나왔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음 그 21대 31로 이제 10점 차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 쿼터 막판 이제 추격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27대 31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1분 30여 초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온사이드 킥을 뭐 시도하는 거는 이제 정해진 수순이었죠. 음.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서 그 덕 피더슨 감독이 이제 투 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4점 차에서 온사이드 킥을 결국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는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쪼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시간을 고려를 하면 온사이드 킥을 안 하긴 좀 어려웠겠죠.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겠지만 이게 온사이드 킥을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드 골을 넣으면 동점이 되는 상황과 반드시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이 투 포인트 컨버전을 멋지게 성공시키고 우리가 온사이드 킥도 성공시키고 '필드 골로 끝내겠다.'라는 인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피터슨 감독의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글쎄요. 밖에서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가? 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저는 좀 뭐 기세를 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예. 투 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음. 온사이드 킥을 시도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팀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음.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공을 내주게 되면 필드골 얻어맞으면 연장도 못 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부담을 안겨 줘서 뭔가 그런 '심리적인 변수로 이제 온사이드 킥에 대한 성공률을 좀 높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음 추측은 해 봐요. 근데 어 그런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본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결과적으로 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더 보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음. 네, 이렇게 제기어스와 브라운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바이킹스와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3대 0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를 보고 이제 도저히 좀 리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음, 뭐 시즌 전체적인 성적으로 따지면 좀 다른 더 재미있는 이변이 있었던 경기도 있었고, 예, 음. 조금 더 리뷰를 해보고 싶은 게임도 있었지만, 이 3대 0 스코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0으로 끝났던 경기가 2007년 11월, 이제 스틸러스가 돌핀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가 3대 0으로 끝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16년 만에 3대 0의 스코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슈퍼볼 시대 이후로는 7번밖에 없는 정말 진귀한 기록이라 그래요. 이게 거의 뭐 야구로 따지면 퍼펙트 게임보다 안 나왔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4쿼터 정규 시간 기준으로 1943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0대 0 승부가 나는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와서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바이킹스가 이제 이날 경기의 첫 득점이자 결승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바이킹스가 이제 연장까지 가지 않고 정규 시간 내 경기를 끝냈습니다. 사실 뭐 양팀 모두 득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바이킹스가 이제 이 쿼터에 49야드짜리 필드골 실패가 한 번 있었고, 레이더스는 이제 레드존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드라이브도 있었었는데, 3쿼터에 이제 그 10야드 지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펌블로 공격권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이제 또 득점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 결과로 미네소타는 일단 NFC 7번 시드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플레이오프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고, 레이더스는 이제 AFC 7번 시드권 팀들과 이제 두 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선술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날 레이더스는 맥스 크로스비가 두 개 세, 네 개의 쿼터백 히트를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이제 또 퍼포먼스를 이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신인 쿼터백 에이단 오코넬 선수가 경험 부족을 드러내면서 결국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실점 이후에 이제 마지막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인터셉션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좀 허망하게 경기가 끝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음, 사실 뭐 바이킹스 입장에서 이날 경기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승리뿐인 상처였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음. 저희가 이제 그 바이킹스의 바이위크를 전후한 이런 의사결정이라던가 저스틴 제퍼슨의 복귀 이런 이슈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dobs가 그대로 이제 주전으로 나왔어요. 근데 23번의 패싱 시도 10번의 패스 성공, 63 패싱 야드, 21 러싱 야드라는 이제 초라한 성적표 끝에 음, 4쿼터 이제 중도에 뭐 특별한 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닉 멀린스로 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dobs에 대한 재신임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좀 실패를 하고 말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닉 멀린스가 교체로 들어와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이제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멀린스가 이날 이제 13번의 패스 시도에 9번 성공, 84야드의 이제 결승 필드골 드라이브를 이끄는 그런 이제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아마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닉 멀린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멀린스로 교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또 가슴 부상으로 이제 중도에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뭐 음, 일단 검진 결과 자체는 큰 부상은 아니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이제 부상 소식, 물론 이제 큰 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보면서 조금 이제 이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점프 캐치를 하고 이제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좀 강한 히트를 당하면서
이제 가슴 쪽에 좀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몇 주간 나오지 못했던 그 하체 쪽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상의 재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다른 부위에 이제 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정확하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좀 이번 시즌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미네소타가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퍼슨이 또 이런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없이 좀 빠르게 복귀해서 다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스와 칩스의 경기. 또 이제 AFC에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맞대결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버팔로 빌스의 어떤 경기력 그리고 캔자스시티의 경기력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두 팀 모두 인제 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근데 빌스가 이날 20대 17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NFL의 스케줄을 짜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같은 컨퍼런스에서 이제 다른 지구에 속해 있더라도 그 전년도 순위가 같다면 다음 년도 이제 스케줄에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지구 1 위를 매번 하는 팀들은 사실 매년 만납니다, 같은 그렇 컨퍼런스 안에서. 그래서 사실 2020 시즌부터 지금 4년 연속 정규 리그에서 두 팀이 이제 만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음 플레이오프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만났죠. 그래서 조시 앨런과 이제 패트릭 마홈스의 통산 여섯 번째 대결이었는데 앨런이 이제 세 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두 선수 맞대결의 그 상대 전적도 좀 균형을 찾게 됐습니다. 사실 인제 그 두 팀이 붙는다라고 하면 뭐 예년 같았으면 좀 폭발적인 인제 득점 음. 슈다운 매치 뭐 약간 요런 부분을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올 시즌은 글쎄요. 뭐 캔자스시티의 최근 폼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빌스의 폼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칩스가 좀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빌스가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폼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빌스가 이날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의외로 인제 많은 점수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타이트한 경기로 또 흘러가면서 결국 인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이날 인제 그 제임스 쿡 선수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해 줬었는데 러싱 시도당 5.8 야드 그러니까 이 10번 뛰어서 58 러싱 야드를 전진을 했고 5 번의 캐치로 83 리시빙 야드 터치다운 하나 이걸 기록을 하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러싱 야드와 리시빙 야드 동시에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음. 사실 이제 이날 경기를 앞두고 빌스가 좀 여러 좀 사건 사고에 얽혀 있었었죠. 뭐 일단은 뭐 우승 후보라는 뭐 기대와 달리 성적표가 지금 6승 6패 밖에 되지를 않았었고 이날 경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션 맥더머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팀 미팅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또 뒤늦게 밝혀지면서 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뭔가 이제 비유, 사례를 이제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많은 뭐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9.11 테러의 뭐 그 테러리스트들을 좀 인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본 밀러가 또 최근에 이제 가정 폭력 이슈에 휘말리면서 사실 필드 안팎에서 좀 어 안 좋은 소식 투성이었다. 예 뭐 그것이 사실 최근에 이제 빌스였는데 그래도 이날 좀 승리를 통해서 어떤 그런 팀 분위기를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버팔로가 시즌 7 승째를 기록하게 된 것 자체는 이제 빌스에게는 뭐 다행인 소식이겠지만 지금 뭐 AFC가 워낙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빡센 컨퍼런스입니다. 지금 8 음. 승 이상을 거두고 있는 팀이 5 개고 어 지금 6개 팀이 7승 6패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남은 경기들에서 최소한 3승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근데 빌스의 최근 경기력 생각하면 4 경기에서 3 승? 근데
상대들이 중요하잖아요. 저 댈러스와의 경기가 하나 남아 있고 지금 돌핀스와의 경기도 하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글쎄요. 빌스가 어쩌면 플레이오프 진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남은 4경기에서 0승이나 1승을 하면 이제 사실상 어려우리라 보고 음, 이제 2승을 하면 아마도 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이제 3승 혹은 전승을 하는 팀은 뭐 현재 7승 6패를 하더라도 아마도 좀 경우의 수 없이 충분히 와일드 카드나 지구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네, 빌스가 지금 뭐 나중에 또 어떤 팀과 경우의 수가 엮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타이브레이크 규정에서 좀 많이 이제 순위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빌스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3승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진들이 좀 험난하기 때문에 예 좀 어 뭔가 최근에 어떤 기복이 있는 빌스가 아니라 예 최근 몇 년간 보여줬던 그 강팀의 빌스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자 파체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한 경기에 못 나왔죠. 결국 이제 패트릭 마음스의 패싱 게임에 좀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제 리시버들의 어떤 뎁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에릭 비에니미에서 맨 내기로 교체된 이후에 공격의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뒷볼의 비중이 좀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이제 인터셉션을 허용하면서 출발을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패트릭 마홈스가 트래비스 켈시를 찾아서 연결을 한 이후에 트래비스 켈시가 이제 캐드레스 토니 선수에게 레터를 던지면서 이제 극적인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캐드레스 토니 선수의 이제 옵사이드 반칙이 나오면서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트릭 마홈스가 좀 강하게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화면에 잡혔었는데 뭐 이건 이제 그 판정 자체가 잘 맞는 판정이었고 어 글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캐델 스토니가 이제 드랍으로 해먹었던 경기 하나 포함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해먹은 경기가 벌써 두 개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포스트 시즌 갔을 때 또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은 칩스고 지금 이제 FC 1번 시드 레이븐스 그리고 이제 2번 시드 돌핀스랑 두 경기 차, 한 경기 차입니다. 점점 더 이제 1번 시드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 스케줄만 보면 뭐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남은 스케줄들이 굉장히 좀 평이한 스케줄들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다른 팀들의 경기력 역시도 지금 뭐 그렇게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글쎄요. 포스트 시즌에 가더라도 슈퍼볼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음. 정규 시즌에 나왔던 문제들이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좀 재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물론 수비는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 쪽에서 정말 이 마홈스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은 4 경기를 뭐 어떤 AFC 뭐 순위 싸움, 뭐 더 높은 시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좀 부담스러운 목표들을 내려놓고 일단 팀 자체의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는 기회, 과정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칩스는 본인들이 뭔가 단단하게 100% 전력을 발휘를 한다면 플레이오프에서 뭐 어떤 경기장에서 누구와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좀 남은 기간을 쓰는 게 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빌스와 칩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썬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33대 13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카우보이스에게까지 지면 이게 이 디비전 내 성적이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앞서 있기 때문에 지구 선두를 내주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경기 이글스가 지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지구 선두로 올라갔고 지금 이글스가 5번 시드로 내려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그 디비전 내 성적이 댈러스가 좋다는 것이 댈러스가 4승 1패, 그다음에 필라델피아가 3승 1패예요. 그래서 이글스가 이제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이긴다면 음. 이제 디비전 내 성적은 이제 자력으로 동률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컨퍼런스 내 성적으로는 사실 이글스가 지금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글스가 남은 경기 전승을 하면 자력으로 이제 지구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글스가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최근에 연패를 당했다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뼈아픈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제 그 마이크 맥카시 감독이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정도 이제 자리를 비우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어 뭐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이 어 '경기력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볼 점유 시간이 36분 36 초, 그리고 수비 시간이 이제 23분 24 초였기 때문에 공격 길게 수비 짧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경기를 이기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볼 포지션이 많이 갖고 가면서 어 이날 경기를 좀 수월하게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글스 같은 강팀, 그다음에 이제 O 라인, D 라인, 뭐 러싱 공격 이런 것들이 강한 팀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볼 점유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댈러스가 아주 잘 해냈고, 뭐 3 번의 레드존 트립에서 모두 터치다운 나왔던 부분, 음. 그다음에 뭔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서드 다운이라든가 뭐 포스 다운 컨버전 확률이 합쳐서 이제 50%가 넘었던 거, 그다음에 뭐 프레스캇이 이제 펌블 턴오버가 하나가 있기는 했지만 뭐 또 2 개의 터치다운 패스가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댈러스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생각보다는 전반부터 좀 많은 점수 차로 리드를 가져가면서 좀 쉽게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그 올 시즌에 새롭게 댈러스 유니폼을 입은 키커 브랜든 어브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60 야드 59 야드 필드골 2 개를 포함해서 4 개의 필드골, 3 개의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인제 엑스트라 포인트가 3개 실패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올 시즌 데뷔한 루키라고는 좀 믿기 어려운 지금 30개 필드골이 모두 성공이 된 부분.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홈구장이 돔구장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50 야드 이상의 필드골이 8 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달라스 카우보이스에게는 굉장히 좀 '올 시즌의 큰 수확이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거리 킥의 강점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선수의 이제 이력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뭐 현지 언론을 통해서는 뭐 꽤나 여러 번 소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아마 한 번도 언급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예, 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선수는 사실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뭐 보통 뭐 미국의 이런 이제 운동선수를 꿈꾸는 뭐 청년들이 뭐 농구, 축구, 뭐 야구, 풋볼 이런 다양한 스포츠들을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뭐 "축구 선수 했다는 게 뭐 대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는 진짜 프로 축구까지 이제 경험을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까지 축구 선수로 이제 중앙 수비수 역할을 맡다가 2017년 MLS, 그러니까 지금 북미 뭐 축구 리그죠. 여기는 이제 드래프트 제도가 있었는데 음. 나름 1 라운드에 또 뽑혀서 그 토론토 팀에 또 입단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토론토에서 1 년, 또 다른 팀에서 1 년, 이렇게 2 년간 이 MLS 선수 생활을 했었던, 그러니까 뭐 축구를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했었던 선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찰스가 어 또 그 우리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또 리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 어브리가 MLS에서는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2년 만에 방출이 됐고 이후에 이제 어떤 축구 선수의 꿈을 접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 이제 그냥 취미 활동으로 이제 NFL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키커가 이제 필드골을 미스를 하는 장면을 아내와 함께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네. 그러다가 아내가 이거 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어 뭐 농반진반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계기로 이 선수가 이제 그 NFL 키커로서의 훈련을 이제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한 음. 4년 동안 받고 2022 시즌에 이제 뭐 하부 리그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USFL에 이제 팀과 계약을 맺어서 2 시즌 동안 이제 키커로 활약을 했는데 여기서 거의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키커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활약을 인정받아서 이제 올해 이제 꿈에 그리던 NFL 그것도 이제 전국구 구단인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풋볼 선수로서 이제 키커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어 그런 그러니까 이 선수가 벌써 지금 만 28 살이에요. 음. NFL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고 뭐 중고 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돌고 돌아와서 자신의 어떤 적성과 재능을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선수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걸 알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그 킥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중앙 수비 선수가 이제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을 때 음. 그냥 이제 센터백 같은 선수들이 그냥 장거리 킥을 직접 소화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왠지 그때 그 축구 선수들의 킥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예 음. 폼이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어브리가 굉장히 좀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이 댈러스에서 또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 모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좀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좀 아내에게 뭐 특별한 또 감사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음.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어브리가 보고 있던 경기에서 필드골을 미스한 선수가 누구였을까? 음. 예 아. 그리고 예 '몇 야드를 놓쳤길래 아내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궁금함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글스가 이날 이제 펌블 리턴 터치다운으로 7 점을 만들어낸 걸 제외하고 나면 공격에서 득점이 그 필드 골 2 개가 전부였습니다. 예. 예. 전반에 인제 점수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강점 있는 러싱을 살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젤런 허츠의 패싱도 뭐 에이제이 브라운이라든가 디본타 스미스, 달라스 고다트 뭐 이런 선수들에게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 결국은 좀 이제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글스의 잔여 스케줄을 좀 살펴보면 뭐 시애틀, 자이언츠, 카디널스 그리고 자이언츠. 이제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인제 2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폼을 봤을 때는 나머지 경기들에서 '큰 걸림돌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다만 인제 그 자이언츠도 어 인제 토미 드비토라는 또 인제 선수가 나와서 인제 그린베이를 이번 주에 또 꺾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마냥 또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다만 이제 댈러스에 비해서 스케줄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빌스, 돌핀스, 라이언스, 커맨더스 이렇게 4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뭐 지구 우승 경쟁에서는 역시나 여전히 유리한 이글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댈러스의 잔여 스케줄이 거의 리그 32개 팀 중에 지금 가장 터프한 음. 수준이기 때문에 예 뭔가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글스가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구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글스도 뭐 지금 뭐 플레이오프라든가 뭐 지구 우승이 목표인 팀은 아니니까 예 뭐 남은 스케줄이 좀 쉽다 하더라도 뭐 승리는 당연히 이제 가져가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공격력을 좀 가다듬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해야만 네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이 슈퍼볼 우승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를 준비한 경기들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그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시애틀 시옥스와의 경기에서 28대 16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결국 그 32개 팀들 중에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지구 우승이라던가 뭐 시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13 자리가 있죠. 예, 그래서 네. 아마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그 자리들이 속속들이 이제 채워질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떤 팀들이 그 주인공이 될지,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막판의 몇 자리를 마지막 주에 또 어떤 팀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시즌 막판에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다음 주 경기들이 끝난 이후 15주차 경기들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